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남대학교 간호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권영란입니다. 오늘 선생님들하고 함께 청소년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의 바로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의 뇌는 아주 영특하게 발달을 하는데요. 5가지 과정을 통해서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뇌에서 판단하기를 첫 번째, 내가 앞으로 이 행동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되는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래서 첫 번째는 사용할 것인가 버릴 것인가에 대해서 뇌는 선택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 이거를 발전시켜야 되는 어떤 행동인가 아니면 잘라내야 되는, 마치 우리가 나무가 너무 많이 우거져 있으면 가지를 쳐내듯이 잔가지들을 잘 쳐내줘야 가을에 어떻습니까? 과일들이 훨씬 더 당도가 높고 그 다음에 그 과일의 질이 높아지는 것처럼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아까 첫 번째에서 버릴 것인가 라고 판단되었던 바로 그 신경망들은 어떻게 해요? 그 가지치기 하듯이 그렇게 잘라냅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회의 창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수가 불필요한 가지를 쳐냄으로 인해서 훨씬 더 튼튼해지고 영양이나 질적인 면에서 훨씬 더 탄탄해지는 것처럼 우리 뇌도 생활 습관에 있어서 기회의 창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행동은 훨씬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바로 기회의 창구가 되기도 하고요. 자, 네 번째 뇌에서는 뭘 판단을 하냐면 민감함의 창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발달시켜야 되는가, 그리고 이게 버릴 것으로 한번 판단했다고 해서 그냥 거기에서 가지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이게 필요한 거야, 그렇지 않은 거야, 이게 훨씬 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발달시키지 않고 있는 거는 아니야? 우리 뇌에서 계속 선택과 집중을 해주도록 계속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동안 예를 들어서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자전거 타기를 배웠는데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전거 타는 그 운동신경망 자체가 가지치기가 되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열심히 재미있게 자전거를 탔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한동안 자전거를 안 타다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벚꽃이 핀 그 낭만적인 대학 캠퍼스에서 이제 동아리 선배들과 하루는 날을 정해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는데요. 막 처음에 타려고 하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생각을 하고 탔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차례 비틀거리다가 넘어지기를 반복했는데, 그러나 처음 자전거를 배웠을 때보다는 훨씬 더 시간을 단축해서 아주 쉽게 자전거를 다시 타는데 필요한 시간은 약 제 기억으로는 15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는 거의 하루 반, 거의 이틀 걸려서 넘어지기를 여러 차례 수천 번을 반복해서 제가 자전거를 배웠던 것이, 그런데 대학생이 돼서는 왜 이렇게 쉽게 다시 그거를 활용할 수 있었는가? 바로 우리 뇌에서 뉴런에서 민감함의 창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익숙하게 사용했던 것이라면, 그러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가지치기를 했더라도 다시 어떻습니까? 이게 내 생활에 다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면 아주 센서티브하게 다시 그거를 작동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신경망을 형성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13살, 12살, 10살에 만들어졌던 신경망처럼 촘촘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달 시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학교 2학년 13, 14, 15세까지가 이게 아주 어떤 신경망을 사용하고 어떤 신경망을 사용하지 않을 것인가, 그거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까지 잘 발달시켜 놓는 것이 훨씬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때 아예 시도조차 안 했던 것들은 나중에 대학생이 돼서도 새롭게 시도를 해야 되면 그때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가 수초화입니다. 수초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 4번하고 연결이 돼서 민감하게 새롭게 발달되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과거에 익숙하게 사용했던 것들이 다시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그런 창구가 되기도 하지만 마지막 5번째 또 필요 없는 것들은 이제 완전히 다 어떻게요? 마치 막아버려서 다시는 그 행동을 돌아갈 수 없게 만드는 작업도 하는 것이 바로 수초화 작업입니다. 자, 그래서 이 5가지 처리 과정을 통해서 뇌는 발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할 것이냐, 가지치기를 할 것이냐. 그게 바로 6세가 지나면서부터 7세, 8세, 9세, 13세까지 그래서 이제 조금 길게 가면 15세까지 이게 명확하게 이제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에서 중학생 시기까지가 내가 어떤 생활 습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활 습관이 정말 익숙하게 편안하게 평생 가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고 그 시기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만약에 그 신경망들이 가지치기가 되었다면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게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퇴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 시기에 어떤 습관을 형성을 하느냐가 중요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독서를 하느냐, 내가 책 읽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하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음주 또는 흡연 이런 생활 습관을 갖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 청소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습관들이 형성되는 시기에 무엇을 습관으로 갖고 갈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뇌 발달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 3번째, 특히 이제 중독과 관련돼서 3번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중간에 정리를 해보면 뇌 발달이 첫째 구조적인 발달이 있었고요. 자, 2번째, 뉴런, 신경망이 발달을 하거나 또는 퇴화하거나 그거를 청소년 시기 특히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약 1, 2학년까지 그거를 선택과 집중하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뇌 발달에 있어서 자, 중독 물질을 우리 뇌에서 전두엽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뇌를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대뇌 피질에 어떻게 해요? 전달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BBB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차단이 되기도 하고 전달이 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 뇌도 다른 신체 기관과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혈관으로부터 산소도 공급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선한 산소도 공급받아야 되고 또 필요한 영양분들 있죠. 그래서 뇌도 성장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영양분들 다양한 뇌에 필요한 영양분들도 공급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뇌에서는 뇌에 있어서 저해가 되는 물질들을 바로 브레인 캡터리. 자, 그래서 뇌의 모세 혈관. 그 다음에 2번째 방어막이 뭡니까? 블러드 혈관을 통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가 뭐가 됩니까? 브레인 안에 브레인을 둘러싸고 있는 막. 그래서 이 3가지를 다 통과하게 되면 뇌에 필요한 영양분이 공급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 3가지 방어막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뇌에 불필요하고 또 하나 뇌에 축적이 돼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은 이거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특정 약물을 섭취를 하는데 그 약물이 뇌에게 치명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겠다 하면은 이 3가지 BBB 시스템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터가 되기 때문에 우리 뇌가 완전하게 보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장기와 다르게 뇌는 3중막으로 보호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3중막을 그냥 쉽게 통과하는 물질이 바로 술과 담배에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 성분, 그 다음에 담배에 포함되어 있는 니코틴과 같은 일명
중독성 물질들은 이 삼중막 BBB를 그냥 통과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동이 됐든 청소년이 됐든 성인이 됐든 이 중독 물질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이 BBB를 통과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더더군다나 이게 뇌에 반복적으로 쌓여짐에 따라서 축적이 된다는 것이 애석한 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흡연 예방 교육을 선생님들이 하실 때 이 세 가지 관점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시고 개발하시고, 그리고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청소년 흡연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사이에 우리 아이들이 첫 흡연을 많이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뇌 발달에서 이 시기가 바로 결정적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첫 흡연이 시작이 되는데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 무엇 때문에요? 뇌의 전두엽이 아주 예민하게 발달하고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자, 두 번째, 뭐가 발달한다고 그랬죠? 신경망이 사용할 것인가 사용하지 않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시기가 이 시기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 BBB를 통과하는 물질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게 뇌에 축적이 되느냐 아니냐가 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우리 아동 청소년들이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1, 2, 3학년 그 사이에 첫 흡연이 시작이 되거나 첫 음주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 결정적 시기에 이 첫 흡연을 어떻게 예방을 해줄 것이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생활 습관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더 예의주시해서 이 시기에는 예방적 차원에서 훨씬 더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 시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 다음에 고등학생이 들어서서 흡연을 지속하고 있다는 청소년이 있다면 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금연 프로그램, 그래서 다시 말해서 흡연을 지속하지 않는 그런 대체할 수 있는 활동들을 선생님들이 찾아주시는데 더 활동을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성숙한 뇌가 니코틴에 노출이 되면 아주 빠르고 강력하게 중독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 시기에 BBB를 통과한 중독성 물질들이 집중되고 누적이 된다면 성인기에 시작한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하게 중독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담배를 못 끊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에 선생님들이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팩트 체크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이 첫 흡연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또래 친구 또는 가족 중에 흡연자가 있는 경우에 첫 흡연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개는 우리 문화권에서는 가족 흡연자 중에서도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아버지나 또는 같은 형제 자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흡연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약 4배 정도 흡연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보건 선생님들이 보건교사분들이 매년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흡연과 관련돼서 갖고 있는 정책들을 가정 내에서도 연계해서 알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학생들을 통해서 집에서 흡연하는 분들이 자녀에게 교육적으로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공지문들을 만들어서 집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첫 흡연자들의 대부분이 이 부모의 흡연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또래 관계는 뒤쪽에 중재를 할 때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나머지 3가지 팩트 체크는 선생님들이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금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의 약 19%, 그 다음에 1년에 46,000명이 흡연 때문에 여전히 사망하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흡연은 사망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팩터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